치료는 계속하고 있는데 조절은 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 뭔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게 이제 나는 이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저희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대한 효과를 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분들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 그렇지, 그렇지. 최초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요즘 뭐 WHO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만보 걷는 거는 운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신체 활동과 운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 설명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른다. 자신만의 운동 강도를 알아야 된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만성질환자들 대표적인 게 뭐 고혈압과 당뇨병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고혈압과 이상지질증은 약을 먹거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약으로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데, 그래프 보면 당뇨병은 유독 조절이 안 된다. 치료를 하는 분들의 절반도 안 되는. 그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20년도까지 2020년도까지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였냐면 과거에는 당뇨인지 몰랐다. 인지율이 떨어진 거지. 근데 건강검진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건강검진만 해서 수검률이 74%가 넘는단 말이야. 당뇨인지 알게 된 시점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인지율이 올라가고 인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인지율이 올라가고 당뇨병이 큰 합병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치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밑에 보면은 조절률이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혈당 조절이 비슷하다. 내가 혈당이 높다는, 당뇨가 있다는 건 인지를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절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핀란드의 당뇨병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여러 실험을 해보는데, 약보다도 생활습관, 특히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알고 있었던 영역이잖아요. 당뇨에 맞는 운동 처방이 따로 존재를 한다. 그쵸. 운동 형태가 존재를 한다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오시는 분들이랑도 대화를 해봤을 때 전혀 모르고 있죠. 상황이었죠. 그게 정말 안타까웠지. 특히나 우리가 당뇨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건강이란 혹은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게시된 글과 댓글들을 보면 저 10,000보 걸었어요, 20,000보 걸었어요 하지만 당뇨는 조절되지 않는다. 그 리뷰를 봐도 한 3시간씩 걷는 분도 계셨고, 한 25,000보씩 걷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시간이랑 걸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박수가 실제로 혈당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강도만큼 갖는가 안 갖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왕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쏟았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게 운동 처방이란 개념이고 중요한 요소가 운동 강도인데, 근데 일반인들이 심박수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심박수를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박수가 분당 몇 번을 뛰냐, 이게 어떤 의미냐를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만성질환자들한테 운동 강도가 중요할까? 심박수가 중요할까? 결국은 어떤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유산소 운동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산소를 내가 활용하는 게 유산소 운동인데, 숨이 찬다? 숨이 찬다? 이게 사실 유산소가 아니죠. 내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을 세포에 보내서 이 세포에서 대사 과정이 일어나서, 유산소와 무산소의 개념도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 사실 나만의 정확한 어떤 유산소 영역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잘 알지만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마스크 끼고 러닝머신 끼고 심전도 붙여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운동부하 검사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운동부하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운동 강도를 처방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웨어러블도 좋아졌고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으니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일반인들도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심박수 활용하려면 이게 막 다 붙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뭐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나 아니면 다른 스마트워치만 있어도 내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랬을 때 아까 봤던 그래프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뇨가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 조절력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저희가 함께 운동을 참여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본 케이스도 있죠. 네. 그때 뭐 아시겠지만은 몸무게의 변화도 없이 그 음식도 특별히 조절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처방해준 강도, 심박수로 처방해준 강도만으로도 혈당이 조절되는 케이스를 봤죠. 이분이
얼마나 혈당에 진심이신 분이셨냐면 개인적으로 보건소 가서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하셨던 분이신데 저희가 8주 운동하시고 혈당이 안정권으로 그렇죠.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셨을 때 근데 보건소에서도 그분들이 오히려 물어봤다고 이제 그러니까 물어본 포인트가 그거였죠. 살은 빼지 않았는데 혈당이 어떻게 줄었지? 모든 만성 질환이 체중 조절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체중 조절이 아니라는 거지. 운동 처방에 대해서, 운동 강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거나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체중 조절의 운동 강도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성 질환의 운동 강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당뇨병이 있거나 혹은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살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 병원에서나 어디에서나 보건소나 살 빼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허들이 높다. 운동 강도는 낮다. 체중 조절은 높다. 운동 강도가.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는 혈당 조절을 먼저 하고 혈압 조절을 먼저 하고 그런 수치들이 개선됐을 때 체력이 좋아지면은 체중 조절까지 가야 되는데 체중 감량 몇 %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체중 조절이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가 머리에 많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트레이닝을 받더라도 엄청 힘들게 구르는 소위 말해 막 토할 때까지 운동시키는 그런 것들이 다이어트 운동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죠.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살 빼야 됩니다라고 하면 약간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그 만성질환에 맞는 운동 강도는 끝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도 되죠. 그 강도로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혈압은 오히려 운동 강도가 너무 세면은 혈압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 강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동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